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환 목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요? 썬더스톰과 폭풍으로 거리에 나무들이 쓰러지고 또 전기가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사를 자주 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저는 지난 토요일에 미국에 온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고요. 그냥 살고 있던 스코키에서 스코키로 이사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살았던 칸도를 세를 주고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사할 만한 커다란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사한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바로 아이들 때문입니다. 8년 전에는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큰아이가 커서 흔히 말하는 말 같은 고등학생이 되고 딸아이는 중학생이 되더니 자기들 방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하는 수 없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만 현재 칸도를 들어오는 세입자를 구하고 또 학군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하는 일, 더구나 지금보다 더 비싸지 않은 집을 얻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세입자가 들어오고 동시에 안성맞춤인 아파트를 얻어서 지난 토요일에 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짐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평소에는 못 느꼈는데 무슨 잡동사니를 그렇게 안고 살았는지. 하여튼 이사를 통해서 감사와 보람을 느꼈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요즘 월요 칼럼은 뮤지컬 영화 이야기로 계속 릴레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름 특집입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추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예전의 향수를 떠올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난 뮤지컬 영화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60년대 작품으로 소개해드린 뮤지컬 영화는 율브리너의 왕가나, 그리고 줄리 앤드루스의 사운드 오브 뮤직, 노래나 배우보다는 춤이 유명했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는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주연한 그리스, 그리고 지난주에는 80년대의 대표작 가족 뮤지컬 영화 애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990년대를 소개해드릴 차례네요. 1992년에 크랭크인 되었던 코미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한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입니다. 혹자는 이 영화를 예쁜 여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흥행한 몇 안 되는 명작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수녀들의 흥겨운 노래와 웃음,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액션까지 3박자를 갖춘 멋진 뮤지컬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무대를 보여주죠. 여주인공 둘로레스는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퇴물 가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우피 골드버그가 맡은 역이죠. 그런데 이 둘로레스의 남자친구는 빈스라는 마피아 단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빈스를 찾아가 헤어짐을 통보하러 갔다가 빈스가 부하들과 함께 어떤 사람을 살인하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빈스 일당에게 발각이 되고 빈스는 둘로레스의 입을 막기 위해 그녀를 처치하려고 하죠. 그러나 둘로레스는 이 일을 알아채리고 경찰서로 급히 도망갑니다. 경찰서에 간 돌로레스는 경찰 반장에게 그 마피아 조직은 살인 미수로 인해 현상금이 걸려 있지만 목격자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는
기막힌 우연으로 늘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곤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살인 목격자인 그녀를 죽일 수도 있으니 자신들이 그녀를 보호해 주겠다며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녀가 숨어서 지낼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은신할 곳은 다름 아닌 빈민가에 있는 수녀원이었습니다. 방탕하고 제멋대로 생활해온 돌로레스에겐 정말 어울리지 않고 견디기 힘든 장소였죠. 수녀원의 원장 수녀 또한 돌로레스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받아들여 수녀로 위장시키고 돌로레스는 가짜 수녀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장 수녀님으로 나오는 여배우가 우리 눈에 익은 배우죠.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바로 해리포터 영화에서 매직스쿨의 깐깐한 맥고나걸 교수로 나오는 매기 스미스입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이 원장 수녀님의 잔소리도 지겨웠지만 돌로레스는 2명의 수녀님 친구를 사귀게 되고 가수 출신으로서 형편없는 실력의 성가대 음악 수업을 맡게 되면서 수녀원 생활에서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흥겨운 가스펠 소리에 빈민가 사람들은 성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게 됩니다. 결국 지역뿐만 아니라 교황청까지 돌로레스의 지도로 성가대의 가스펠 명성이 귀에까지 들어가 교황이 직접 성가를 들으러 수녀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수녀원이 발칵 뒤집히게 되죠.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느라 수녀원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이 즈음에 돌로레스를 찾고 있던 마피아 단원 빈스의 끈아풀인 형사 하나가 그녀를 찾는 중에 그녀가 수녀원에 은신 중에 있음을 알아냅니다. 곧바로 빈스의 부하들이 수녀원까지 들어닥쳐서 돌로레스와 그의 동료 수녀를 납치해갑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탈출한 애기 수녀님이 수녀원으로 돌아가 마침 수녀원을 찾아온 형사와 수녀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형사들은 빈스 체포 작전에 들어가고 수녀님들도 돌로레스를 구하겠다며 헬기 조종사를 협박, 구워 삶아 라스베가스로 떠납니다. 한편 빈스의 부하들은 수녀복을 입은 돌로레스를 쉽게 처치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녀를 죽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는 사이 돌로레스는 그 틈을 타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처음과 같은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함께 잡혀온 수녀들을 챙기면서 도망치죠. 이윽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은 수녀님들과 합류하게 되고 추격하던 빈스 일당들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빈스 일당은 붙잡히고 말죠. 하마터면 무산될 뻔했던 교황님을 모시고 하려고 했던 가스펠 공연도 무사히 잘 마치게 됩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돌로레스는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가게 되고 원장 수녀와 여러 수녀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배웅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번 주 칼럼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 굉장한 세력을 자랑하던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러져가는 건물에 남아있는 수사가 5명뿐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장과 4명의 수도사가 모두 70이 넘은 고령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곧 문을 닫기 전에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숲속에는 근처 마을에 사는 랍비가 가끔 은거하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닥쳐올 수도원의 몰락에 대하여 고민하던 수도원장은 랍비가 은거하는 오두막으로 찾아가 교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두막을 방문했죠. 수도원장은 자초지종을 랍비에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 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료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돌아온 수도원장에게 라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막 떠나라고 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난 아직도 모르겠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나이든 수도사들은 라삐가 남긴 말을 되뇌이면서 그 의미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구세주라고? 정말 그 한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게 누구지? 나이든 수사들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혹시나 자신들 중 한 명이 구세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 각별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또 각각의 수사들은 만에 하나 본인이 구세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사랑했죠. 그러자 수도원을 방문한 젊은이들 중 몇몇이 수도사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얼마 후 한 젊은이가 수도원에 들어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젊은이가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몇 년 사이에 그 수도원은 다시 전에처럼 매우 활기를 띠게 되었고 라삐의 선물 덕분에 그 지역에서 빛과 영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스터 액트와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수녀원과 어울릴 만한 그 어느 것도 없던 돌로리스에게도 하늘이 주신 재능으로 수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거라는 동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삼류 생활에 익숙했던 돌로리스를 변화시키고 그녀 스스로를 빛나게 해주었죠. 저와 청취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답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답입니다. 얼마 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봤다가 아하 그렇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인공은 타인과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시스터 액트의 돌로리스처럼 수도원의 고령의 수사들처럼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잠재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술술 풀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제 6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면 벌써 7월인데요. 본격적인 여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만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월의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